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정보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물의 수의사 신현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결석 환자에서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하면 결석이 덜 생길까, 혹은 신장이 안 좋은 환자에서는 어떤 영양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급여를 해야 될까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이제 간이 안 좋은 환자 혹은 담낭이 안 좋은 환자에 대해서 어떤 영양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가지고 있는 기능이 1500가지 이상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간부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간에 어떤 손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지표로는 ALT라고 하는 거와 AS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ALT라고 하는 거는 아스팔테이트 아미노 전이 효소라고 부르고, 다른 표현으로는 GOT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ALT는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라고 부르고 GP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효소 수치들은 간 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로, 간이 손상되게 되면은 이 효소들이 혈중으로 흘러나오게 되고요,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액검사에서 이 ALT, AST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수치가 올라가게 될 경우 간이 손상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간이 손상된, 그리고 간의 기능이 떨어진 간부전 환자에서 영양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간에서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혈장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알부민은 영양소를 운반한다거나, 그리고 혈장 내에 삼투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저 알부민 혈증이 오게 되면은 복수나 흉수가 찰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게 돼서 실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간에서 합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알부민을 잘 보충하기 위해서 일단 양질의 단백질 흡수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간이 안 좋을 때는 단백질을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으신 적이 사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왜 나왔냐면, 단백질을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됐을 때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질소 노폐물, 암모니아를 요소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이 또 간의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암모니아가 몸에 축적되게 되고, 이 암모니아로 인해서 간성 내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최대한 안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무분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암모니아 수치가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급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양질의 소화가 잘 되는 그러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간부전 환자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단백질에는 대두나 아니면 유제품 등이 좋은 단백질 원으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안 좋은 간부전 환자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지방입니다. 간에서는 이 담즙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담즙은 지방의 소화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담즙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지방을 소화하기에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그러한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될 거고요. 그 불포화 지방산에는 대표적으로 유제품이나 아니면 코코넛 오일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일단 간부전 환자는 저염식을 해서 고혈압이나 복수를 예방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비타민 C와 비타민 E와 같은 그런 항산화제도 실제로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 항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프리 레디칼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간이 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비타민의 흡수와 대사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나 아니면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다른 수용성 비타민들도 섭취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흡수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는데, 자, 이것은 장내 세균총이 질소 노폐물을 활용을 해서 분변을 통해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질소 노폐물의 흡수율을 떨어뜨려서 간성내증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가용성 식이섬유는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차전자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차전자피나 뭐 이눌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용성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간부전 환자에서는 정리를 하자면 간부전 환자에서는 첫 번째로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지방, 세 번째는 저염식, 그리고 네 번째는 황산화제를 급여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타민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용성 식이섬유를 공급해 주는 것, 이렇게 해서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담낭인데요. 담낭이 안 좋은 환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담낭이라고 하는 거는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저장되는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담낭에 혹은 담관에 이 돌이 생기는 걸 담석이라고 하고, 혹은 거기 찌꺼기들이 생기는 걸 이제 담낭 찌꺼기, 뭐 담낭 슬러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뭐 담낭에 있는 담즙이 잘 배출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담즙 울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담즙이란 건 이제 지방을 소화하는 데 도와주는 그러한 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이게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고 방해를 받게 되면 결국은 지방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ALP나 GGT와 같은 혈액 수치로 또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담즙 울체가 있을수록 이 ALP, GGT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ALP는 알칼라인 포스페이트로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라고 부르고요. GGT는 감마 글루타밀 전이 효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수치들이 올라가고 담낭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당뇨 혹은 쿠싱 호르몬과 같은 그런 대사성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혹은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지방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실제 우리가 담낭에 문제가 있을 때 예방적으로 담낭을 적출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담낭을 떼는 환자에서도 저지방식이를 해서 지방 소화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을 잘 관리해주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방이 소화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은 변에서 일단 지방이 나오는, 즉 기름이 낀 변을 보는 경우가 사실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지방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방변을 볼 때까지 많은 양의 지방을 사실 급여를 해서는 안 되고, 서서히 지방 함량을 높여가면서 지방변을 보지 않는 어떤 수준에서 일단 지방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이런 환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간이랑 담낭이 안 좋은 그런 환자에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영양적인 부분을 케어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 간이랑 담낭은 사실 바로 인접한 장기로서 사실 크게 다르다라기보다는 같은 계열의 그런 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이제 급여를 하신다면은 아이들이 좀 삶의 질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간에 대한 건강, 담낭에 대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님이 오늘의 영상을 잘 참조하셔서 그런 식생활을 좀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